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래에는 리액트로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리액트가 19 버전이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19.1 버전이요. 최신이. 오늘은 그래서 이 최신 버전 리액트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부제를 보시면 좀 힌트가 나와 있죠. 그쵸? 부제를 제가 RSC와 폼 태그로 살펴보는 리액트 개발의 미래라고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RSC, 즉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미 이 RSC,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개발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RSC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할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개발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요. 그래서 폼 태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할 얘기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 2번 종합하면 부제처럼 리액트 개발의 미래, 즉 개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게 돼요.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미 예측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풀스택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좀 너무 커다란 얘기잖아요. 풀스택? 그래서 이 풀스택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힌트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와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보시죠. 가장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있죠.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서버 컴포넌트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보시면 당연히 정의 중요하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여기에요. 쭉 내려가서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 중에 이 두 번째 노트를 보시면요. You may notice that the server component above is an async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async function이라는 거예요. 즉 비동기 함수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쵸?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요. 비동기 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게 개발 방향성 관점에서 보면 아주 커다란 변화인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async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async, 즉 비동기 함수니까 서버 컴포넌트의 기능이고 새로운 기능이고, 이거는 렌더 중에 await를 허락하게 해준다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async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라블라해서 이 안에서 await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리턴을 하죠. 그러면 이 await에서 주로 우리가 처리하는 작업들은, 그렇죠, fetch 데이터였죠. fetch 데이터의 방법은 fetch API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직접 DB에 접근하는 로직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는 이 컴포넌트가 서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즉 실행 환경이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졌죠. 물론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도 가능하지만요. 특히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fetch 데이터를 하고 그 fetch 데이터를 await 한다. 할 수 있게 됐다. 인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개발 방향성에서요. 우리가 개발이라고 했을, 조금 여기로 갈게요. 개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C죠. R이죠. U 있죠. D 있죠. C, R, U, D. 이 네 가지를 기본적인 동작으로 구분하잖아요. 그 중에서 fetch 데이터는 어떤 동작을 의미할까요? 어떤 동작에 속할까요? CRUD 중에서? 그렇죠. R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RSC는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요. 서버 환경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인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발 방향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 CRUD 중에 R을 이제는 서버에서 할 수 있게 됐구나. 즉 무슨 얘기냐면 R도 클라이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대해서 풀스택으로, 즉 이게 뭐
엄청난 백엔드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데이터를 패치하는 정도의 이 DB 로직 정도는 짤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AI 도움 받으면 쉽게 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쉬워졌는데 대신 우리가 이 서버 로직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작성해서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CRUD 중에 R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서버 환경에서. 이게 지금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가지는 개발 방향성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즉 최신 버전 리액트 19에서는 R은 서버 컴포넌트로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된 거죠. 이런 방향을 제안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액트에서. 이게 진짜 제안해주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진짜 풀스택이 맞는지요. 네.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건 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폼인데요. 이 폼은요. 공식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훅이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요. 이 리액트 돔에 있는 훅스에 보면은 use form status라는 훅이 있어요. 이 훅 이름에 이미 폼 태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훅은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거죠. last form submission, 즉 마지막 폼의 submit, 제출에 대한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을 준다. 그런 훅이다. 해서 use form status라는 훅을 여기 리액트 돔 안에 제공하는 훅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시더라도 폼 태그 뭔가 주요하게 쓰도록 뭔가 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힌트가 되는 거죠. 앞으로 개발 방향성 어떻게 나가겠다. 컴포넌트 보면 첫 번째로 폼이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태그니까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ABC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폼 태그에 대해서 앞에 있는 훅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올라가서 보면 이 훅에서도 use action state라는 훅을 보면요. 설명을 읽어보면 이 훅은 너에게 업데이트하는 걸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스테이트를. 뭐에 기반한 스테이트 업데이트 스테이트냐면 결과요. 폼 액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허락해 준다. 업데이트하도록 도와준다. use action state가. 즉 정리하면 폼 액션에 관련된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도와주는 훅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폼 액션이 있죠. 또 나왔죠. 폼. 그래서 폼 태그가 주요하게 될 건데 도대체 이 폼 태그가 왜 주요해졌을까? 이 폼 태그의 역할이 원래 뭐였을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CRUD라는 개발에 큰 네 가지 액션 분류를 했을 때 이 리드를 제외하고 CUD를 보면요. create, update, delete 이거 묶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예요. 뮤테이션 있죠. 뮤테이션이라고 하죠. 뮤테이션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첫 번째로 떠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쵸? fetch API 호출인 거예요. 네. fetch API 호출인 거예요. 감싸져 있는 래퍼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죠. 텐스택 쿼리라든지 뭐 SWR도 있고요. 등등등 많이 있죠. Axios도 있고요. 뭐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요. 결국엔 안에 까보면 fetch API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웹 표준 API라는 거죠. 즉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2000 몇 년도에 이제 등장한 거예요. 2008년도인가. 그렇다면 이게 없었을 때는 무엇으로 이 뮤테이션, 즉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정확히는 DB를 수정하는 CUD, create, update, delete 하는 이 뮤테이션을 수행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직전에는요. XML, HTTP 리퀘스트라는 API가 있었어요. 이거는 1998년, 9년?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IE, 지금은 사장되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했던 API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더 전에, 이게 있기 전에는 폼 태그로 뮤테이션 요청을 보냈던 거예요. 여기에서 리액트 팀이 착안한 거예요. 이 폼 태그를
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보자. 왜 재해석이 필요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 폼 태그 동작은요. 여기 제가 MDN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쭉 어트리뷰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어트리뷰츠 중에서 액션이라는 어트리뷰츠가 있어요. 폼 서미션에 대한 어트리뷰츠 해서 액션에 URL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메소드에 HTTP 메소드를 넣어주게 되면 포스트캣 이런 걸 넣어주게 되면 서버로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요. URL이요. 메소드요. HTTP 메소드요. 이런 걸로 가능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이 한계가 뭐냐면 예전이니까요. 이게 어쩌면 한계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밋을 할 때요. 이 서밋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서버로 요청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뭐 포스트 요청이겠죠 주로. 그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응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요. 페이지 전체가 새로 고침이 돼요. 리프레시. 이렇게 되면 깜빡이겠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익숙하면요. 이 깜빡이는 UX, 동작 자체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문서 단위로 응답했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고 다음 문서로 넘어가면 이 문서 전체가 다시 리렌더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한계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깜빡이지 않게 됐죠. 깜빡임 없이 부분만 리렌더링이 가능해졌죠.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 전체가 깜빡거리는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부분은 한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리액트 팀도 그런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기존 폼 태그의 한계를. 그래서 이 폼 태그를요.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리액트를 활용해서요. 그래서 그 재정의한 게 폼 태그를 써서 이런 웹 표준 API들이 있었네. 폼 태그가 브라우저 내에서 이런 기능을 했었네. 그러면 우리도 폼 태그를 써서 이 기능을 수행하자. 그래서 액션에다가 서버 액션을 그대로 넣어주자. 이 액션 프랍스에. 그래서 서밋 일어나면 이 서버 액션을 호출하도록. 이거는 서버에서 호출이 되겠죠. 네, 실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한다면 이 서버 액션은 서버에서 되기 때문에 이 서버 액션 안에 로직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이제 async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 async 펑션 안에서 await를 하면서 여기에서 db에 직접 접근해서 cud를 하거나 혹은 fetch API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동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나 fetch 직접 할 필요도 없죠. 사실 db에 직접 접근하면 되니까요. 이건 이제 제가 이후에 또 얘기 드릴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폼을 통해서 뮤테이션을 하면서도 이 서버 액션이 보면 여기 있는 리액트 팀에서 제공하는 이 유즈 액션 스테이트 같은 훅을 사용하면 스테이트가 있고 is pending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리렌더링이 가능해진 거예요. 네. 전체 리렌더링, 리프레시가 일어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리렌더링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스테이트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출하는 동안의 로딩 상태는 is pending이 true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즉, 바꿔 말하면 이것도 서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CUD도 서버네. 그리고 R도 어디 갔지? 여기 위에 있죠? R도 서버네. 이렇게 연결을 시킬게요. R도 서버네. 즉 CRUD 모두 다 서버에서 일어나게 하네. 그런 걸 열어주고 있네, 리액트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왜 제가 풀스택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진짜 그런지 저희가 올라가서 보면 여기 있는 서버 컴포넌츠를 이 링크 있죠. 서버 컴포넌츠 are for use in React 서버 컴포넌츠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learn React 인스톨레이션 가장 첫 번째예요. Creating a React app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너 이제 새로운 앱 만들려면 리액트로 웹사이트 새롭게 만들려면 우리는 추천해. 이 프레임워크로
이 프레임워크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를 추천해 라고 하면서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서버 환경에서 동작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SSR 같은 걸 하려면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SSR은 빠져 있죠. 그래서 SSR 하기 위해서 Next.js 같은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 같이 사용해라. 물론 이 Next.js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M 라우터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해라. 혹은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들을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recommend,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 그리고 뭐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죠. 어떤 단어냐면 풀스택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팀에서는 앞으로 리액트 개발은 되도록이면 풀스택으로 하는 거를 권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들을 다 열어두었어. CRUD, 기본적으로 앱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동작인데 이때 리드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서 fetch 데이터 해서 가능해. DB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컴포넌트를 서버 환경에서 실행해 줄 거야. 그렇게 열어줄 거야. 그리고 CUD, create, update, delete 들은 뮤테이션 동작인데 이것들은 이제 폼 태그를 써봐. 폼 태그를 써봐 하는 방향으로 열어준 거예요. 네, 이런 방향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조금씩 리액트 개발자들이 풀스택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풀스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엔드 분들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게 알아야 되는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다 모르는 부분 너무 많고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는 너무 잘 아시죠? 그게 아니라 풀스택일 때 기본적으로 CRUD 할 수 있는 로직 우리가 짤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활용해서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서버 환경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인프라 좀 공부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 강의들을 더 찍을 거예요. 네, 설명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앞으로 풀스택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요거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좀 얻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미래에 리액트로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리액트 최신 버전인 19.1 버전의 공식 문서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서 살펴봤습니다. RSC와 폼, 그걸로 통해서 이제는 풀스택이라는 키워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